스포츠 X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항서 감독은 지금 63살입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 우리가 4강을 이룰 때 히딩크 감독의 수석 코치를 했어요. 자, 박항서 감독은 뭐 다 아다시피 정말 베트남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베트남의 감독이 되고 나서 2018년,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고 나서 말이죠. 한국 사람이 베트남 가면요. 베트남의 유명한 대기업에서 제품들을 공짜로 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크게 대접을 받았던 일이 있었죠. 참 지금도 박항서 감독은 사실 국내에서는요, 감독으로서는 물론 히딩크 감독 밑에서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었겠지만은 국내 감독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경남 FC라든가 그다음에 전남 드래곤스라든가 상무부대라든가 또 이 창원시청 감독을 맡았는데 이렇다 성적을 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베트남에서 이 감독을 선정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일본 축구 선수들을 지도자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박항서 감독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가 58살인가 그럴 때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할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박항서 감독의 연봉이 24만 달러밖에 되죠. 지금은요 96만 달러를 받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뛰어온 거죠. 벌써 3배 이상 뛴 거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박항서 감독이 이 베트남의 감독이 되고 난 뒤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쌀딩크라고 하는 그런 애칭도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선수들이 신장도 좀 작고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식단부터 절대 국수 이렇게 밀가루 보다는 이제 단백질 있는 고기도 보고 본인이 그만큼 지도자라면은 스포츠 이제 코치나 감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7가지 꼭 갖춰야 할 게 있는데 거기 가운데는 무슨 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능이라든가 선수들에게 헌신, 배려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감 있지만 헌신적으로 했어요. 커미트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도자 3번째 꼭 갖춰야 할 그런 건데, 헌신적으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그렇게 해줬어요. 기본적인 체력, 그다음에 식단, 그다음에 기본기, 그리고 저렇게 사랑으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2017년에 감독이 되고 2018년에 아시아 축구연맹이 개최하는 U23,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이 준우승을 거두잖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때 4강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우승을 차지했죠. 손흥민 선수가 그때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4강까지 들고요. 그리고 2018년 시게임 동남아시아 그때 스지컵이라는데 스지키컵,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미쓰비시 전기컵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동남아 월드컵 축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베트남이 우승을 차지해요. 박항서 감독이 우승 차지하고 나서 말이죠, 공항에서 또 시내까지 몇십만의 인구가 그냥 대환영을 하고 말이죠. 베트남 수상 그냥 큰 높은 사람들이 마저 환영해주고 말이죠. 대단했습니다. 영웅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랬던 박항서 감독.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 25만 달러로 계약하고 2019년에 다시 계약을 맺어서 96만 달러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다가 좋은 성적 거두면서 2023년 내년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제가 보면 참 아주 순수하죠.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은 점잖고요. 고향에서는 대단한
이 박항서 감독의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는데, 자, 그 김정남 감독하고는 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남 감독을 연결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최영사님. 예. 네, 예. 네, 자, 뭐 박항서 감독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김정남 감독, 박항서 감독은 또 뭐 후배이기도 하고 잘 알잖아요. 네, 네, 잘 친한 관계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제 네. 내년 1월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뭐 자기는 청소년 대표팀은 그 맡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네, 네. 네, 박항서 감독도 뭐, 그 승부욕도 강한 사람이고, 네. 2000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아, 그럼요. 그 코치로서 네. 그 선수들하고 히딩크 감독의 중간에 역할을 잘 했고, 네네. 또 베트남 가서 큰 성적을 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지만 영웅이죠. 이제 그 베트남이라는 데가 이 아시아에서는 뭐 강팀이 아니고 네, 뭐 그렇죠. 유럽에서 그런 그 실적을 올렸다 그러면 대단한데 네네. 아시아에서의 이제 이 중류 정도에서 역할을 했다. 그분의 그 이때까지 업적을 낮추는 게 아니고 네네. 아시아의 축구가 전체적으로 좀 낮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성적을 좀 내서 네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감독으로서 그 자랑스러운 그런 감독의 임무를 쭉 잘 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베트남이 우승도 차지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어렵죠. 뭐 그렇죠. 일본, 네, 우리나라, 네, 뭐 네. 일본, 중국 뭐가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한국 뭐 네. 이런 데하고는 좀 힘들죠. 호주가 네. 있고 그랬는데 네, 힘들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김정남 감독도 이제 월드컵 대표팀 감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감독이 그 갖춰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상대팀에 대한 평가 분석하고 네, 그거 제일 중요하죠. 우리 팀이 어떻게 플레이를 그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짜 나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런 무조건 것이 이제 이겨줘야 되니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선수 기용이 또 중요하죠. 아, 그게 중요하죠. 이번에 뭐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네네. 이강인이가 뭐 저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우리 축구계에서 감독. 전반적으로 누구나 네. 다 아쉬웠던 부분이고 네네. 그런 것이 이제 감독이 이제 해야 할 일이죠. 아, 선수 선발 용병. 써야 될 선수. 예. 그런 선수를 좀 안 쓴다든지 네네. 그런 거는 좀 우리 감독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김정남 감독이 아주 꼭 집어서 이렇게 선수를 무조건 네. 이겨줘야 되는 것이고 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 용병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네. 종합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여하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성공한 감독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점에서 성공한 감독이죠. 네, 훌륭한 업적을 세웠죠. 네, 그런 네, 점에서 네, 네. 참 박항서 감독 아마 제가 보니 그 신태용 감독이 또 인도네시아 감독 아니겠습니까? 대표 감독. 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그 축구 감독들이 지도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네.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 후배들 아니에요. 김 네. 감독으로서는 그 후배들. 네, 자랑스러운 후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일도 되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국의 감독들이 네. 참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 네, 그것이 우리 그 김정남 감독의 그 다 그 후배들이고 또 네, 이 네. 김정남 감독이 잘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이거 너무 과찬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네, 네. 참 김정남 감독은요. 참 저거는 오랫동안 전 체육 기자로서 저 체육 기자가 뭐 7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51년 됩니다만은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참 제가 본 김정남 감독 그 인성이 참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항서 감독 얘기를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 정말 뒤늦게 성공한 감독입니다. 이 박항서 감독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보니까 고향인 말이죠.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여기엔 말이죠. 베트남 카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화거리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요, 꼭 그 박항서 감독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에,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그 산청군에는 말이죠,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박항서 감독 내년 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과연 박항서 감독이 자기는 이제 국가대표보다는 그 청소년 대표를 맡아달라면 그런 생각이 있다. 그렇지만 여하튼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스즈키 이 미쓰비시 그 정기컵 대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그러니까는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가 12월에 열려요. 12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항서 감독이 과연 베트남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냐, 이거 관심인데요. 지난 이 싱가포르과의 경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호치민시에서 있었거든요. 4대 0으로, 뭐 싱가포르이 약하긴 약하기입니다만은 베트남이 4대 0으로 싱가포르를 물리쳤습니다. 뭐 친선 경기입니다만은. 자,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도 또 있게 돼 있는데, 과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이 과연 그 미쓰비시 정기컵에서 과연 그 어떤 성적을 낼는지.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준우승에 머물렀어요. 태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연 박항서 감독이 이제 내년 1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죠. 계약 만료 몇 개월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낼는지 좀 관심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